무일푼으로 순금을 구입했다. 자, 백 변호사님. 네. 이거 저희가 한 두어 달 전에 소개를 해드렸던 사건 같은데 이제 재판으로 넘어간 겁니다. 자, 금은방을 돌면서 사기를 친 30대 남성 얘기네요. 네. 사실 이게 가능하구나라는 걸 저 처음 맞아요. 알았어요. 그러니까 일단 이 남성이 이제 올해 5월 달부터 이제 이 범행을 시작을 하는데 중구향 금은방에 가서 310만 원짜리 골드바 한 개를 삽니다. 사는데 실물 카드가 없어요. 근데 요즘 실물 카드가 없어도 카드 번호하고 유효기간하고 뭐 카드 승인 번호를 이제 미리 받으면 그걸 가지고 결제를 할 수 있단 말이죠. 근데 일단 제가 실물 카드가 없으니까 제가 입력을 할게요. 그래서 이미지 뭐 관련해서 막 뭐 여러 가지 유효기간부터 다 입력을 하면 이제 전표가 나오는데 그 전표가 사실 승인이 제대로 안 된 전표거든요. 근데 승인이 된 것처럼 이렇게 쓱 이제 빼서 나오면 이 또 금은방 주인은 물건 하나 판 걸로 생각을 하는 거죠. 그러겠죠. 근데 이게 한 번 하다가 이제 점점 이게 걸리지 않는데라고 하다가 이게 되네. 나중에는 1,338만 원어치 순금 목걸이 2개를 또 구입하면서 거의 똑같은 방식으로 범행을 했고요. 그래서 이 남성은 올해 8월 1일까지 총 6회에 걸쳐서 8,139만 원어치 순금을 편취한 사건입니다. 자, 팀장님, 이게 말이죠. 이 전화 승인, 그러니까 보통 뭐 갑자기 정전이 되거나 이런 카드 단말기가 먹통이 될 경우에 뭐 이런 또 전화 승인을 통한 결제 방법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. 그렇죠. 그런데 이자는 그 전화 승인을 통한 가짜 사기를 치는 방법을 딱 깨닫고 지금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일단 범인들이 자기가 썼던 수법이 잘 통하거나 성공하게 되면 계속 쓰거든요. 이게 이제 수법 범죄라고 하는데 이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단말기에 뭐 잔액 부정이 나온다든지 카드사 안 되게 되면은 본인이 이제 직접 입력시키는 게 있는가 봐요. 입력시키는데 가짜 번호 입력시켜도 주인은 모르지 않습니까? 예. 근데 그 카드사에서 승인을 해주는데 승인이 온 것처럼 하게 되면 전표가 나오지 않습니까? 예. 그러면 금은방 주인은 진짜인 줄 알겠죠. 그런데 금은방 주인이 이거를 카드사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이 피해자가 근무 끝나는 6시 이후라든지 예. 주말에는 이제 근무를 안 하지 않습니까? 예. 연락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전표만 보고 결제 승인이 났거나 하고 적기 때문에 이 수법이 통한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 피해자는 계속해서 성공한 수법을 계속 썼기 때문에 피해자가 많이 발생할 수 있었는데 아까 그 백 변호사님도 잘 몰랐던 것 같아요. 일반인들이 이런 걸 안 하니까. 그렇죠. 하지만 이 허점을 아는 사람들은 허점을 이용해서 많이 피해를 줄 수가 있는 거죠. 평일 오후 6시 이후, 그러니까 카드사와 연락이 안 되는 평일 오후 6시 이후나 주말을 노렸다. 참, 그러니까 진짜 백 기자 뭐 생각해봐요. 카드 전표가 찍찍찍찍찍찍 이렇게 나오면, 뭐 저도 당장 그렇고 이게 결제가 됐나 보다 하지 그걸 누가 의심을 하겠습니까? 자,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다고요? 이 남성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수표도 위조한 혐의를 받습니다. 컬러 복사기로 위조를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당좌 수표 1장 그리고 자기합 수표 2장을 위조를 했고 이 돈은 클러치백을 사고 술값을 냈다고 합니다. 야, 진짜 승현이 이게 보통 진짜 이걸 뭐 어떤 걸 해서 이게 되네? 통하네? 하고 나면은 더 막 이렇게 이렇게 커지는 것 같아요. 수법이.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되는가 보구나라고 하고 두 번째, 세 번째, 네 번째 하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사실 천지분간 안 되게 계속 이런 일을 했는 것 같은데 제가 이 사건 보면서 저도 굉장히 이게 가능해?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단말기를 많이 이제 활용하셔야 되는 개인 업주분들한테 혹시나 이럴 때 정말로 사람이 급할 수 있잖아요. 정말로 그 안에 돈이 없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급한 사정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승인 제도의 서비스가 있다면 그렇게 승인 6시 이후나 주말에 승인 받으시면 분명히 그 신원에 대한 확인은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냥 전표가 올라왔다고 그걸로 승인이 됐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보시는 모든 분들 옆에 계시는 그 가게 주인분들에게 만약에 오후 6시에 와서 이렇게 전화 승인을 했을 때는 반드시 그 사람의 신원을 좀 확인하는 여러 가지의 더 이중 장치를 조금 취해 놓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제가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릴게요. 보통 이자도 그랬고 보통 이런 카드 단말기 사기범들이 딱 해서 주인이 먼저 이렇게 누를 거 아닙니까? 안 될 거 아니에요. 그러면은 안 됩니다 하면은 그거 저 한번 줘보세요. 제가 해볼게요. 이런다는 거죠. 그러니까 카드 단말기를 그 손님한테 맡기지 마십시오. 자, 그렇게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 텐데. 자, 팀장님.
아무리 이렇게 기발한 또 사기를 쳤지만 결국은 잡혔잖아요. 그렇습니다. 8월 7일 날 17시경에 이제 근방에 와서 마포구에 있는 근방에 사다 검거가 됐는데요. 그 전에 이 사기 수법이 되니까 아마 경찰에서 작물 분표를 이제 돌렸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근방 주민들이 알고는 있었는데 전화가 와서 골드바를 사라고 온다 하니까 오라고 한 것 같아요. 왔는데 범인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말기를 누른 게 아니고 주인이 누르니까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? 미술 끝났어요. 못했는데 단지 주인이 이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단말기 누르면서 시간을 끌었던 것 같아요. 무슨 말이냐면 경찰이 바로 오지 못하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업주들하고 이렇게 통보를 할 때는 우리가 갈 시간이 있으니까 손님 오게 되면은 범인 오면 시간을 끌어달라. 근데 주인이 시간을 잘 끌어줬어요. 그런 바람에 출동을 해가지고 무사히 검거를 했는데 야. 이 수법이라는 것이 본인이 쓴다 하더라도 원숭이는 다음에 떨어지니까 계속 쓰다 보니까 검거가 된 거예요. 그렇군요. 자, 재판에 넘겨졌습니다, 백 변호사님. 네, 일단 뭐 이 남성의 범행은 첫 번째 사기, 그다음에 아까 사기 치려다가 실패했던 사기 미수, 그리고 그 수표 위조했던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, 그리고 카드 전표 조작했던 위조 유가증권 행사 혐의, 벌써 혐의가 4가지입니다. 이 4가지로 기소가 됐는데 일단 결론적으로 징역 2년 2개월에 벌금 200만 원이 선고가 됐는데요. 이 사람이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. 아이고. 또 이게 동정적과 사기 전과가 있었고요. 그럼 그렇지. 그리고 누범 기간이었기 때문에, 그러니까 출소하고 곧바로 금방 또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라는 세상에. 부분. 그리고 쉽게 말해서 하나 뭐 범죄에 딱 그 얘기가 되니까 계속 반복했죠. 그리고 피해도 거의 대부분 회복을 못 시켜줬고 이런 걸 다 고려해서 징역 2년 2개월에 실형이 선고됐고 또 벌금 200만 원까지 함께 아니 선고가 피해 됐습니다. 회복이 안 됐다면 백 변호사님 네. 그분들 돈 어떻게 돌려받아요? 일단 이런 경우에 배상명령 신청이라고 해서 형사재판하는 과정에서 이 소위 민사까지 같이 해주는 그 제도가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배상하라고 결정 당연히 나옵니다, 법원에서.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남성이 돈이 없으면, 몸으로 때우는 거예요?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돈이 없는데 국가에서 이걸 대신 피해를 회복해 주진 않잖아요. 그렇진 않죠. 근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피해를 당하면 피해 보기 거의 어렵습니다. 아이고 참. 승 의원님 네네. 진짜 이런 치능적인 사기범들 좀 짧게 어떻게 해서 좀 예방할 수 있는지 좀 팁 좀 알려주시죠. 가장 중요한 거는 사기를 당할 때 그 사기꾼들이 맞는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든지 국가가 적극적으로 좀 알려줘야 되는 거고 이런 부분도 국민들에게 안 알려줬기 때문에 이런 사건들이 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신종 사기 수법이 나왔을 때는 반드시 국가가 적극적으로 사기 수법을 알아야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래서 꼭 좀 국가가 적극적인 이거는 범행 수법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니까 꼭 좀 국가가 적극적으로 우리 사건 반장에서도 알려주고 있으니까요. 국가도 우리와 같이 사건 반장과 같이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.